습니다. 다음에 파이플랫이랑 그다음에 패스트 AI를 이렇게 네 개를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이제 잠깐 정리를 하면은 그, 그 논리 전개가 뭐였냐면은 이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세울 때 처음에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렐로를 태워주고 다시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주고 요렇게 하면은 꺾인 선에 나타나는 어떠한 언더라인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태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뭐 취업률이 이제 그 스펙이 좋을수록 취업이 잘 되다가 나중에는 뭐 취업이 안 되는 이렇게 꺾이는 구조에서 우리가 좀 더 언더라인을 더 이제 잘 적합을 시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잘 됐었다라는 건데 이게 크게 보면은 마지막에 있는 얘는 잠깐만요. 크게 보면은 선형 변환 그 다음에 요거 렐르는 비선형 변환이죠. 비선형 변환이라는 거는 입력이 이제 직선 형태의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직선이 아닌 게 나오는 게 비선형이에요. 직선이 나왔는데 뭐 곱하기 얼마하고 더하기 얼마를 해봤자 이게 기울기 하고 절편만 바뀌어지지 계속 직선이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직선 모양 자체가 바뀌는 거. 렐루는 직선이 꺾여버리죠. 그렇죠? 시그모이드는 직선이 곡선이 되죠. 이렇게 직선이 안 나오는 거를 비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공학에서는 이제 뭐 리니어 인풋이고 리니어 아웃풋이 아니면은 이제 비선형 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선형, 비선형, 그 다음에 선형, 비선형인데 여기 있는 비선형이랑 여기 있는 비선형은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비선형 변환 있죠. 시그모이드 태우는 거는 Y의 모양을 그러니까 그 속된 말로 악구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표현력의 증가라기보다 이거는 그냥 Y에 있는 포맷을 맞춰주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누르는 형태고 앞에 있는 렐루는 뭐냐면은 표현력을 높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선의 형태로 언더라인이 선의 형태로만 표현이 가능한 거를 내가 꺾은 선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갖고 얘를 넣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번 꺾이는 거니까 렐루를 이제 취하기 전에 리니어 트랜스폼 할 때 인풋 피처하고 아웃풋 피처가 있는데 아웃풋 피처를 2로 잡았었죠. 2로 잡으면은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각각 렐루를 취하고 뭔가 이렇게 합치는 과정을 해갖고 결과적으로는 꺾이는 부분이 하나 만들 수 있었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아웃풋 피처를 3으로 설정을 하면은 최대 꺾이는 부분이 두 개가 될 수가 있겠죠. 최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풋 피처를 내가 1로 잡고 아웃풋 피처를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한 예처럼 2로 잡아도 이렇게 반드시 한번 꺾이는 게 아니고 뭐 운 좋아갖고 직선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 렐루를 뭐 취한 그 결과하고 그 전이랑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어떤 레인지에서 이 직선이 다 양수로 동동 뜨게 만들면 렐루를 취하나만 하니까 뭐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직선이 그냥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한번 꺾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 꺾일 수 있는 건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번 꺾이는 직선까지 표현된다는 거는 안 꺾이는 직선도 표현된다는 거고 나에게 한 32번까지 꺾일 수 있도록 내가 설계를 해도 반드시 32번이 꺾여야지만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한 16번 꺾인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덜 꺾인 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살펴보면 요 예제를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정리를 안 했어요.
자, 이제 요런 예제에서 보면은 제가 여기에서 출력을 32로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31번 꺾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31번 꺾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실제 이제 적합을 시켜보니까 뭐 끼키야 한 번, 두 번, 셋, 넷, 뭐 요 정도 이제 꺾여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제 최대 맥스 31번까지 꺾을 수 있도록 그냥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더 꺾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적합을 좀 많이 시켜보려고 F 막 진행해 봤더니 그렇게는 안 되고 이거를 해결하는 되게 간단한 방법은 뭐였냐면은 운이 좋은 초기 값을 넣는 거였죠. 그래갖고 시드를 바꿔가지고 넣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적합이 되었는데 이게 여기서 한번 그다음 이쪽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꺾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꺾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많이 꺾여가지고 곡선을 좀 더 잘 근사한 것처럼 보여지죠. 아무튼 그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꺾인 선의 이제 형태를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내용이고, 음 이게 그 언뜻 보면은 실용적이지 않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꺾인 선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꺾인 선 형태의 언더라인을 근데 이게 좀 실용적이게 보이지 않았던 게그 꺾인 선 형태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제를 좀 살펴보니까 이미의 뭐 곡선이나 스택 같은 것도 그거를 이제 딱 맞출 수는 없어도 꺾인 선의 형태로 그냥 대충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직감이 좀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쓸모 없어 보였는데 생각보다 이제 쓸모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그 곡선을 적합하는 예제하고 몇 개를 이제 보여주면서 뭐 DNN으로 풀 수 있는 예제 1, 2, 3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예제가 이제 요 아이디어의 실용성을 이제 서포트하는 그러한 예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확장성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X가 인풋 피처가 그러니까 1인 경우에 X가 그냥 하나의 컬럼만 이렇게 있는 경우였는데 마지막 예제 같은 경우는 X1이랑 X2가 있고 인풋 피처가 2인 경우에 내가 이제 Y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뤘었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x가 이제 n 바의 1이고 y가 이제 n 바의 1일 때 이 구조일 때 x에서 y로 가는 매핑을 배우는 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x가 n 바이 이제 2일 때도 그러니까 두 개 있을 때도 이제 확장이 가능했고 두 개 있을 때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 인풋 피처가 이제 p개 있을 때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y는 이제 편의상 y는 이제 n, 1로 그냥 잡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리니어의 그냥 아웃풋 피처를 뭐 3으로 설정하면은 y가 이제 n, 3까지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에서도 이제 적용이 가능했죠. x가 이제 n의 2이고 y가 이제 n의 1일 때 이제 이런 형태에서도 이제 적용이 가능했는데 요거를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2라는 숫자를 p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냥 이렇게 하자. 만약에 이제 그 x가 n 곱하기 1이고 y가 이제 n 곱하기 1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 언더라인이 꺾인 선의 형태가 되겠지. 그렇죠? 꺾인 선의 형태로 뭔가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였는데 만약에 우리 요런 예제 있죠. 요런 거는 뭐 굳이 제가 이제 용어를 쓰면은 꺾인 평면이 되겠죠. 그렇죠? 꺾인 평면 같은 것도 표현하고 이게 P로 바뀌어도 뭐 꺾인 하이퍼플레인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표현이 될 테니까 이미 언더라인 스트럭처가 그러니까 언더라인 스트럭처를 우리가 처음에는 요거는 뭐 이게 올라가다 내려가는 것 같아 라는 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고 시각화를 해보고 뭔가 감을 잡았는데 사실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이러한 예제는 이거 언더라인 스트럭처가 어떠한 꺾인 평면이냐 그럼 귀찮죠 막 설명하기도 잘 모르겠죠. 대충 여기에는 뭐 1이 많고 여기에는 뭐 0이 많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언더라인 스트럭처는 뭐 있어 뭐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꺾이는 그 평면 그 꺾이는 부분 그걸 이제 31번까지 맥스로 꺾일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얘가 알아갖고 잘 꺾어가면서 맞추겠지라는 논리로 이거를 적합을 시켰던 거예요. 그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여기에 제가 좀 용어를 약간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건 이제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제가 앞으로 설명하려다가 이 용어를 한 번씩 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미리 좀 정리를 해놓고 갈게요. 이 구조가 그 x에서 지금 y로 바로 가는 구조가 아니죠. x에서 y로 바로 가는 구조가 아니고 그 네트워크를 이제 세울 때, 그러니까 x에서 y로 이제 바로 가는 거는 x에서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이제 y로 바로 가는 게 이제 우리 처음에 배웠던 선형 모형이었으면 얘는 지금 x에서 u1, v1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u2, v2를 한번 거쳤어요. 그 다음에 이 v2가 y가 되는 이제 이러한 구조가 되었죠. 그쵸? U1이랑 V1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관계가 있고, 얘를 이제 그 입력층이라 그러고 얘를 출력층이라고 하면은 입력층이랑 출력층 사이에 뭔가 이거를 그 입력을 이제 여러 개의 피처로 확 퍼뜨렸다가 그러니까 피처를 뭐 32개로 퍼뜨리기로 했죠. 32개로 퍼뜨리면은 꺾이는 부분은 31개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피처를 퍼뜨렸다가 그거를 이제 걔네들끼리 뭔가 이렇게 연산을 해갖고 한번 받아주는 그 과정이 한 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 네트워크가 하나의 은닉계층을 포함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 하나의 은닉층을 포함하는 네트워크가 되게 강력해요.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좀 살펴봤는데 이 논리대로라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계한 그 네트워크 있죠. 그 네트워크로 웬만한 함수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사적으로 정확하게는 못 맞추지만 이게 이론으로 있습니다. 그 이론이 바로 유니버셜
요거는 이제 theorem의 약자입니다.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인데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할 때 범용 근사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 하더라? 보편 근사 정리인가? 제가 잘 기억 못하는 거는 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보편 근사 정리. 이게 그 번역하는 이름이 되게 많은데 맞네. 보편 근사 정리.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은데 번역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다른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요 정리를 만든 사람이 시벤코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를 리니어, 그 다음에 렐루, 그 다음에 리니어 이런 형태로 만들었죠. 네트워크를. 이 네트워크가 이미 이제 꺾인 선이 나올 텐데 노드 수를 이제 충분하게 주면은 노드라는 거는 피처 수를 충분하게 주면 이미 꺾인 선이 나올 텐데 이게 뭐 곡선이든 뭐든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다 맞출 수 있다라는 이제 직관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렐루가 아니고 이 이제 시멘코 정리에 쓰였던 정리의 오리지널 버전은 여기에 시그모이드를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렐루가 발견된 지 별로 안 됐어요, 사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렐루를 썼는데 시그모이드를 딱 걸어주면은 얘도 이제 비슷해요. 이제 어떠한 이제 요런 구조가 아니고 이런 구조가 막 그 여러 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잘 조합해갖고 적당히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합치면은 웬만한 곡선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버전은 이 리니어 시그모이드 리니어 형태의 어떠한 이 조합이 그러니까 이 조합은 은리층을 하나 가지는 네트워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으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은닉층을 가진,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그러니까 활성화 함수를 가진 하나의 은닉층을 가진 이제 네트워크는 모든 연속 함수를 원하는 정확도로 근사시킬 수 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잘 찾는다면, 개수값들을 잘 찾는다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그렇게 당연하지가 않죠. 저번에 했던 예제 요거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요런 조합 있죠? 요런 조합이 얘보다 더 잘 맞추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그 요 케이스처럼 로컬 민이 빠질 수도 있고 뭐 이제 신경망을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은 기울기가 이제 소멸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게 이론은 이렇지만 사실 그 개수를 잘 찾는 게 쉽지는 않았다. 이게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시멘코의 정리가 1989년에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이 정리가 되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스테이트가 이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이상한 정리거든요. 이 논리대로라고는 1989년에 여러분 이제 태어나기 전 시점에 세상에 있는 모든 딥러닝 문제 이미 풀렸어야 돼요. 다 할 수 있다며 얘가.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은닉처 하나만 갖고 있는 신경망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못 그랬잖아. 그래갖고 이게 결국에는 이론이랑 실제랑 좀 달라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게 말처럼 좀 쉽지가 않고 시그모이드를 하면은 이론적으로 되는 건 많은데 이런 거 이제 기울기가 이제 소멸하는 그러니까 먹혀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갖고 활성함수를 좀 바꾸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컴퓨터도 좀 많이 이제 그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학습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이제 학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 단점이 있었는데 다른 방법도 예를 들면 SVN 같은 게 너무 잘 나가가지고 얘가 좀 빛을 못 본 면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사실 이거에 하나의 은닉층을 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은닉층에 꺾이는 부분을 되게 많이 넣고 그러니까 하나의 은닉층에
노드를 엄청 많이 놓고 피처를 엄청 많이 놓고 돌리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라는 논리인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피처를 되게 많이 넣는 하나의 은닉층을 갖고 있는 것보다 피처를 적당한 숫자를 넣는 깊은 신경망을, 그러니까 더 깊은 은닉층을 계속 연속적으로 받아주는 게 더 좋다는 사실도 이때는 몰랐어요. 그거는 왜 좋냐 하면 그거는 이론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좋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이제 은닉층을 여러 개 쌓는 깊은 신경망, 그러니까 DB라는 용어가 이거 다음에 생겼습니다. 아무튼 얘네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안 됐는지를 여러 책에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다룰 거고, 아무튼 지금은 우리는 이게 된다고 믿을 거예요. 나 이거 리니어 렐루 리니어, 이제 원래 버전은 리니어 시그모이드 리니어였지만 우리는 이제 렐루가 좋다는 거를 더 그 미래 시점에는 알고 있으니까 리니어 렐루 리니어 조합으로 내가 어떠한 구조도 다 맞출 수 있어. 그게 시벤코의 정리야. 이제 요 사실을 알고 이걸 이제 맨신한 상태에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서론이 좀 길었죠? 엠리스트인데 이거는 그 이미지 자료였죠. 제가 이제 처음 부분에 어사인먼트에 냈던 것 같은데, 그 손으로 이제 숫자를 0부터 9까지 쓴 숫자를 필기체를 그림으로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 그림은 이제 흑백으로 되어 있고 가로 세로 픽셀 크기가 28 곱하기 28입니다. 그 이미지를 보고 이게 어떠한 글씨인지 맞추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X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X의 디멘전은 N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고 채널 숫자는 하나, 왜냐하면 흑백이니까 28, 2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Y는 여기 0 또는 뭐 1, 2, 3, 4, 5, 6, 7 이런 라벨이 붙어 있겠지, 그렇죠? 뭐 결국에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목표는 뭐냐면은 여기 이러한 X에서 Y로 가는 매핑을 배우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죠. 우리는 지금까지 뭐를 할 수 있었냐면은 요런 꼴은 할 수 있었거든. X가 n by p의 형태야. 그쵸? 그 다음에 Y는 n by 1의 형태. 이제 요런 것만 주구장창 다뤘잖아요. 여기 이제 P가 2일 때를 한번 다뤘으니까 확장은 되겠지.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는 매핑을 요러한 네트워크를 설계하면 다 맞출 수 있대. 그게 일반 그 시멘코의 정리래. 요거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거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배운 적 없는 건 맞는데 이게 배운 적이 있는 문제를 우리가 바꿀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하나의 이미지를 딱 찍어가지고 보면은 1, 28, 28이라는 디멘전을 갖고 있는 어떠한 텐서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도 결국엔 숫자들의 모임이고, 그러면 하나의 이미지에 대응하는 거는 결국에는 1 곱하기 28 곱하기 28의 숫자들이 있는 거잖아. 그게 어떠한 격자의 형태로 있겠지. 그리고 784개의 숫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그냥 펼쳐요, 다. n by p 매트릭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x가 n이고 784일 때 여기에서 y로 가는 매핑을 만드는 거는 배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 숫자들을 다 펼쳐갖고 784개의 뭔가 인풋 피처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거는 디멘전이 784인 이제 꺾인 하이퍼 플레인으로 뭔가 이렇게 언더라인이 그려져 있을 테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감도 안 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 유명한 사람 정리에 의하면은 언더라인 펑션이 어떻게 생기든 말든 나는 다 맞출 수 있다라는 논리니까 요거를 펼쳐가지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형태로
이미지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한번 시켜볼게요. 예비 학습이 몇 개 이제 필요한데 그 우리 패스라는 것도 제가 좀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소개를 안 해가지고 뭐 잘못 불러왔나? 왜 이게 자동 완성이 안 되지 왜? 어? 이게 왜 자동 완성이 안 되지? 뭐지? 끊겼었나 아까? 어. 자, 요 변수에, 그러니까 이 패키지를 정상적으로 로드를 하면은 이 변수에 뭐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쵸? 이 스트링을 클릭을 하면 어떤 URL에 들어가고 뭔가 이제 데이터가 알아서 다운받아진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게, 복습을 하면은 이제 요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 URL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어떤 폴더에 저장하고 그 폴더의 경로를 패스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까지 했었죠. 근데 이 패스라는 거는 이제 보니까 이렇게 스트링이 아니고 패스하고 가로 열고 그다음에 스트링이 들어가 있고 가로 닫고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입이 정확하게는 스트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그냥 단순 스트링으로 안 만들고 뭔가 이게 만들었다는 거는 얘한테 이제 어떤 기능을 줬다는 거고,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이제 오브젝트니까 기능하고 데이터가 있겠죠, 동시에. 그래갖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당연히 이 주소가 되겠지. 주소가 아니고 이 경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로를 저장한 스트링이 어딘가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패스 오브젝트로 만들어갖고 우리한테 이제 편리한 어떤 기능들을 몇 개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갖고 이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찍고 이거 큰일 났네. 왜 이렇게 안 되지? 되게 느리네. 이게 자동 완성이 안 되는데 점 찍고 언더바하고 str이라고 치면은 이제 되네. 이렇게 그 숨겨놨어요. 그냥 탭을 치면 안 보일 겁니다. 언더바를 치고 아마 탭을 치거나 아마 콜앱에서는 그냥 언더바를 치면은 이렇게 스트링의 형태로 이걸 숨겨놨어요. 여기에 그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 얘의 기능은 뭐냐면은 여기 끝에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이 경로에 있는 뭔가 그 트레이닝이랑 테스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경로에 있는 폴더들의 목록을 보여줘요. 우리 이거 보는 방법 다른 거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됐었지. 그리고 이 폴더들의 목록이 이 경로에 있는 폴더들의 목록이 테스팅이랑 트레이닝이 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지게 됩니다. 트레이닝, 테스팅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지게 돼서 얘는 이 그 현재 패스 여기 스트링에 있는 경로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폴더들의 이제 목록을 다 출력을 한 다음에 이 폴더들의 목록을 또 패스로 만들어 가지고 패스 오브젝트로 이거를 다시 만들어 갖고 이거를 리스트 형태로 뭔가 뱉어주는 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능이죠. 두 번째 기능은 얘가 연산 기능이 있거든요. 이 패스라는 거는 이제 이러한 경로가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경로에는 이러한 하위 폴더들이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닝,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이 트레이닝을 문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패스를 만들고
이 사이에 얘가 연산자예요. 마치 이제 더하기 이런 것처럼. 요 슬러시를 이용해서 두 개를 연산을 하면은 결과는 이 안에 있는 경로가 합쳐지게 되면서 그 연산의 결과로 이러한 패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얘는 테스팅 이렇게 하면 이러한 폴더가 패스로 다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능입니다. 기능 1이랑 기능 2를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기능 2 이렇게까지 하면은 새로운 패스가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원래 패스에서 트레이닝 폴더까지 포함된 형태가 되죠. 그렇죠? 얘도 리턴 값을 보니까 패스 오브젝트죠. 여기에 다시 이렇게 쓰면은 이 폴더 안에 있는 또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폴더들의 목록들이 나올 텐데 폴더들의 목록을 보니까 0, 1, 2, 3, 4, 5, 6, 7, 8, 9라고 되어 있죠. 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잘 보면은 스튜던트 패스트 AI의 뭐 트레이닝의 6이라는 폴더가 보이고 여기는 2라는 폴더가 보이고 이게 그 경로들을 풀 경로로 다 써갖고 패스 오브젝트를 만들어갖고 순서도 막 지맘대로고 이러니까 좀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뭐야 싶을 수 있는데 결국엔 폴더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 폴더들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냐면은 0이라는 폴더에는 0이라는 이제 숫자를 쓴 송글씨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다시 이제 0이라는 폴더에 갖고 이거를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은 이제 값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서 이거하고 똑같지. 아유. 이상하다. 이렇게 느리지 않는데. 이 콜앱에서 출력돼요? 혹시? 됐다.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러한 이제 그림 파일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가 3이라고 쓰게 되면은 3이라는 숫자들이 이제 적힌 그림 파일들의 목록이 쭉 나오겠죠. 예를 들어 갖고 요거는 이제 어떠한 그림 파일인데 여기에는 3이라는 숫자가 아마 써져 있을 겁니다. 그쵸? 이게 진짜 3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는지 알고 싶죠? 일단 그 예비학습으로 요거를 잠깐 또 살펴보면은 이거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토치 텐서 아무 매트릭스나 만들게요. 1.0 2 그 다음에 2.0 4.0 요런 이제 매트릭스를 대충 만들고 이런 식으로 1, 2, 2사라는 값이 포함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PLT 이렇게 하면은 이 매트릭스에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래가지고 요거를 내가 만약에 스케일을 컬러맵을 그레이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요거에 따라 갖고 그 숫자가 작을수록 검게, 숫자가 클수록 이제 하얗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 이미지도 만약에 이제 텐서의 형태로 이렇게 2차원 형태, 어차피 흑백이니까 채널 1은 그냥 빼고 28 곱하기 28 매트리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플러스를 해와갖고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에 어떤 숫자 그림 같은 게 보이면 괜찮은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경로에 있는 이 파일을 내가 텐서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애가 필요한데 토치 비전이라는 애를 씁니다. 이거 미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로를 그냥 전달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떠한 그 텐서가 만들어지는데
이미지 텐서라고 해야겠다. 그쵸? 요거에 이제 쉐입을 찍어보니까 1, 28, 28이죠. 이거를 쉐입을 내가 28 곱하기 28로 바꾸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쉐입을 바꿔줍니다. 그럼 뭔가 또 숫자들이 쭉 튀어나오고 이거의 쉐입은 28 곱하기 28이죠. 그쵸? 요거를 아까 어디? PLT 여기에 놓으면은 3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은 흑백으로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이미지가 이제 3이라는 게 진짜 그 이미지가 맞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우리는 이 이미지를 넣을 게 아니고 이미지를 의미하는 숫자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텐서 자체를 넣을 거죠. 일단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폴더 여기는 3이라는 숫자들이 포함된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3이라는 숫자는 6131개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 이미지들을 그냥 하나하나 다 불러왔고 텐서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내가 차원을 좀 정리하면은 61, 31, 그 다음에 왜 61, 31, 그 다음 1, 그 다음에 28, 28 이러한 형태로 최종적인 텐서를 이제 하나 만들어 갖고 이거 뭐 x3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3이라는 파일들이 이미지 파일들이 다 이제 텐서의 형태로 들어왔고 여기 x3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끔 그렇죠? 이미지 하나는 이제 이런 디멘전이니까 여기에 이제 0이라고 하면은 패스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굳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보면은 이 그 주소가 이제 들어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토치 토치 비전 이렇게 하면 어떤 숫자들이 나올 텐데 이 숫자들의 쉐입은 1,280,28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내가 레인지를 이제 2라고 설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i라고 놓고 이렇게 리스트로 쏴주면은 자, 이 리절트는 지금 두 개의 텐서들의 리스트가 있고 요건 이제 타입이 당연히 리스트죠. 그쵸? 그 다음에 랭스가 2일 텐데 여기 이 리스트에서 0에 해당되는 애는 첫 번째 이제 텐서가 있고 이거의 쉐입은 1에 28, 28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1에 해당되는 애는 또 텐서가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해주면 3이라는 게 보이고 요렇게 해주면 또 3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3의 첫 번째 이미지, 3의 두 번째 이미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3에 있는 이미지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텐서의 형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요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리스트가 6131개의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미지 텐서 1 0부터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 리스트의 각각의 원소는 사이즈가 1, 28, 28인 텐서가 되고 여기에서 토치 스택을 하게 되면은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의 원소들이 다 스택이 돼갖고 하나로 뭉쳐지게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코드를 그냥 바로 쓰면 되는데 왠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서 좀 그 말을 길게 했습니다. 스택, 요 리스트를 스택을 할 거고, 이 스택한 결과를 내가 이제 x3라고 이제 받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음? 이 되던 게 왜 안 돼? 되는데 왜 안 되지? 귀찮게 하네. 어. 뭔가 가로를 한번 쳐줘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되죠. 아까 그게 왜 안 되지? 이러면 이제 6131, 그 다음에 1, 28, 28 이런 식으로 3이라는 숫자들이 이제 다 저장이 되고 7도 한번 더 해봅시다. 똑같이 하면 되죠. 7 이렇게 하고 랭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x라는 거를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미지 받아갖고 이렇게 텐서 만드는 게 좀 힘들죠. 토치 그 다음에 컨캣 자동 완성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얘하고 그 61, 31 더하기 62, 65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1분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이제 x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제 막 원하는 x의 형태는 사실 x가 이제 n by p 매트릭스로 돼야 되니까 이 x가 여기 뒤에 있는 디멘전은 1 곱하기 28 곱하기 28이 돼야 되죠. 1 곱하기 28 곱하기 28 784. 그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디멘전이. 이제 y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y는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할 거고 3인지 7인지만 구분할 거예요. 3은 내가 0이라고 생각하고 7은 1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갖고 0이라는 거를 요만큼 반복을 하고 1이라는 거는 이제 요만큼 반복을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고 요거를 토치 텐서로 바꿔주고 쉐입을 바꿔주면은 되죠. 그럼 y의 쉐입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됐죠. 관측치가 1, 2, 3, 9, 6개이고
그 다음에 인풋 피처가 784예요. 그 다음에 Y는 관측치가 1, 2, 3, 9, 6개이고 디멘전이 1입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인풋 피처가 와 미치겠네. 인풋이 784. 그 다음에 아웃풋이 이제 한 30개 정도. 그러면 이제 29번 정도 이제 꺾인 하이퍼 플레인을 만들겠다는 거고, 여기에 렐루를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리니어로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시그모이드를 마지막에 이제 걸어주고 하면은 네트워크가 784개의 인풋이 들어가서 30개의 꺾인 하이퍼 플레인을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X가 이제 Y를 잘 설명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Y를 가지고 결국에는 1, 2, 3, 9, 6개의 결과들을 예측을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반복을 하면 적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 네트워크를 적합시키는 것까지 이제 숙제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